레스트리고니아인의 편집증과 오디세스의 지혜, 불신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 레스트리고니아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부정적 상상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은 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세계이며 높은 절벽과 좁은 피오르드형 항구 지형으로 인해 들어가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는 더 힘든 곳이다. 아울리아에서 좌절을 경험한 뒤 조금 더 신중해진 오디세우스와 그의 함대는 이곳에 발을 디딘다. 그런데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부정적 상상력에 사로잡혀 외부에서 찾아온 자들은 곧 자신들을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그 결과 오디세우스 함대의 대부분이 괴멸적 타격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은 항구 바깥쪽 절벽에 따로 묶어둔 오디세우스의 제독함뿐이었다. 이곳 레스트리고니아가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밤이 없는 지속적인 광명이다. 호메로스는 이 땅을 쉴 새 없이 빛이 내리쬐는 곳이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밖을 훤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밤이 없어 어두운 시간을 겪을 틈이 없으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 반성하거나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들은 세상의 표면적 부분만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런 심리는 누군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피해 망상적 태도를 낳고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극단적 논리로 이어진다. 논리는 이 레스트리고니아적 태도가 닉슨의 사례나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방위 반응처럼 현실에도 흔히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피해 망상적 합리화가 겹쳐 결국 불필요한 파괴를 불러온다.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숨어있는 위협이 항상 자신들을 노린다고 믿기에 잠재적 적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 생각한다. 그래서 주변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피며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공격하려 든다. 이런 태도는 위험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일 뿐 아니라 정작 현실의 위협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을 낳는다. 융의 그림자 이론을 대입해보면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자기 내면의 약점이나 열등감, 부정적 감정 등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한다. 자신이 원치 않는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한다고 믿으면서 저들은 나를 해칠 거야 라고 단정지은이 싸워야 할 거인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그림자를 전적으로 외부에 떠넘기면 내면에 대한 성찰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자신의 불안감은 계속 커진다.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늘 밖을 밝히는 태양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어둠을 볼 방법이 없으므로 더욱 불안에 빠지는 셈이다. 오디세스가 이런 레스트리고니아인들과 마주했을 때 왜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듯 물러났는지는 오랜 학자들의 의문이었다. 키클롭스 폴리페모스 같은 거인도 상대했던 용맹한 전사 오디세스가 레스트리고니아에서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않고 선원 대부분을 잃은 채 달아나기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리는 오디세우스가 승산 없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레스트리고니아적 사고에 말려들어 상대가 공격해오니 나도 먼저 공격한다는 편집증적 판에 들어가면 끝없는 복수와 전쟁만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자는 싸워서 없애는 대상이 아니다. 자기가 마주하기 싫어하는 부분이기에 주인보다 더 거대해 보일 뿐 억누르고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되돌아오는 특성을 지닌다.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력이 강화될수록 범죄가 더 잔혹해지는 식의 역설이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오디세스는 이 부정적 상상의 땅에서 내가 직접 거인들을 물리치겠다는 식의 대응을 택하지 않았다. 항구에 정박한 함대가 이미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신의 배를 신속히 끊어내고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이 결단은 겉보기에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편집증적인 전장으로 스스로 뛰어들지 않음으로써 생존을 보장받는 현명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에게 자기 내면의 그림자와 싸우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아부정적 태도에 말려들기보다는 때로는 일정 거리를 두고 관망하며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통찰을 준다. 레스트리고니아적 태도는 현실에서도 흔히 확인된다. 세상이 온통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고 모두가 내게 적대적일지 모른다며 지레 공격 준비를 갖추는 시기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플라톤은 국가의 수호자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구별하는 이들이라고 했고 폴 틸리히는 두려움이 등장해도 이성이 퇴장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용기라 했다. 즉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해 선제 공격을 일삼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냉철히 파악해 필요할 때만 싸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정하고 물러날 줄 안다. 논리는 또한 레스트리고니아에 갇히지 않으려면 늘 항구 바깥쪽에 닻을 내릴 안전판을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몰아붙이고 공격당하게 두지 않는 장치이자 자신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다. 만약 불신과 의심의 논리가 극에 달한 사람들 앞에 놓인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에게 숨기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바로 빠져나올 길을 고민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령 그들이 여전히 우리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 틀에 빠져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여의치 않으면 오디세우스처럼 과감히 달아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레스트리고니아 사건은 키클롭스 에피소드와 자주 대비된다.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착각함으로써 패배했다. 반면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상대방이 무시무시하다고 과대평가하여 선제 공격에 매달렸다. 전자가 지나친 자신감으로 현실을 과소평가한 사례라면 후자는 극단적 불신으로 상대를 과대평가한 사례다. 오디세스는 폴리페모스에게는 기지를 발휘해 이기고 레스트리고니아인들에게는 물러나며 살아남았다. 이처럼 극단의 두 태도, 과잉 자신감과 과잉 불안은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오디세스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으로 두 가지 위기를 각각 극복했다. 결국 레스트리고니아가 보여주는 교훈은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외면한 채 모든 불안과 의심을 바깥 세계에 투사할 때 생기는 파국적 결과다.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땅에서 늘 바깥을 환히 밝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속에 산다. 밤의 부재는 곧 자아 성찰의 결핍을 뜻하고 이로 인해 현실의 위험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 선제 공격에 나선다. 오디세스는 이 땅에서 싸우기보다는 도망치기로 함으로써 영웅적 무용담보다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결국 더욱 먼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상상에 빠져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볼 때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지 경계하게 만들며 동시에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두려워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용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